자, 여러분들 스텝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유도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 필요한 기본량의 단위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속력입니다. 속력 다들 잘 아시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속력을 거리와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기본량 단위인 S를 쓰고 거리는 기본량 단위 미터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속력은 시간과 거리를 이용한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기억과 디귿을 이용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부피입니다. 부피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 과학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속력과 부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에 나오니까 이런 건 잘 기억할 겁니다. 자,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해요.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둘 다 미터겠죠. 그래서 미터의 제곱이 될 것이고, 높이도 미터가 돼서 이거 미터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당연히 누구만 이용해요? 기억만 이용할 거죠. 자, 이제 저를 킹받게 하는 부분이죠. 뭐예요? 이 밀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력과 부피는 다 구해놓고 밀도는 못 구했죠? 그런 학생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제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학만 하니까 이 둘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자, 꼭 과학 공부 해주시기 바라면서 무엇을 통해? 과학산부니까. 자,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과학 공부하는 건 그렇다고 치고, 자, 이제 밀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결국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를 활용해야 돼요. 이 수식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어진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부피는 뭐가 됩니까? 세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밀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미터의 세제곱과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라면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번을 풀었으면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000m입니다. 1000단위는 킬로죠. 이 킬로는 우리가 작은 K로 씁니다. 그래서 1km가 돼요. 자, 0.001g입니다. 이것은 뭐죠? 10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밀리로 표현을 하죠. 작은 m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1m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얘는 1000 곱하기 1000, 100만이네요. 우린 그걸 메가라고 합니다. 이 메가는 큰 m을 이용할 수가 있고 1메가암페어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본량과 단위에 대한 얘기네요. 자, 단위를 S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초의 개념이죠. 그러면 기본량은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길이는 m이고요. 그리고 킬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뭐죠? 질량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쓰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시기에 익숙해지라는 거죠. 전류는 기본량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켈빈을 이용합니다. 무엇과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섭씨 온도와는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4번 문제 가도록 하죠. 길이 측정의 현대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자연세계는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는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강조했죠. 미시와 거시부터 시작해서 이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디귿, 자연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특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와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아주 무한한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한정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5번 가도록 하죠. 다음 글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도구를 이용하면 자연현상이나 물체의 물리량을 무엇 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표현이니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측정의 기준이 되는 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죠?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린 과학에서 이 표준에 대해서 어떤 걸 쓰죠? SI라는 국제 단위계를 씁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우리 요 도구들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메인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책에다가 놓은 4개 정도입니다. 이거 정도 무조건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시간 될 때 한 번씩 찾아서 시험 보기 전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 도구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학실에서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실에 있다라는 건 이거 겁나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살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네, 별로 그냥 아까 우리 대장이 아닌 누굽니까? 광학 현미경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에 이 현미경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게 뭐 보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모니터로 본다라는 거, 이게 디지털 이용한다라는 거죠. 전자현미경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 학교에 이게 있다. 야, 그러면 그 학교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유명한 학교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과학실에 대부분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거 뭡니까? 광학현미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좀 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과학실에 있는 현미경, 전자현미경이겠죠. 자, 그리고 요거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것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뭐 요렇게 이렇게 약간 뭐 가운데 이렇게 점 있고 요런 게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얘가 제임스 웹 망원경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웹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 한번 볼까요? 허블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허블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걸 꼭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제임스 웹이랑 허블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임스 웹만 판단하면 뭐 이건 당연히 허블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래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뭡니까? 해시계죠. 해시계라고도 하고 우리 앙부일구라는 표현을 쓰죠. 요것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면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와 시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원자나 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의 물체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자나 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의 물체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되죠. 무엇을 이용할 수 있어요?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들을 이용하면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멀리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정확한 관측 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측 정보가 필요하겠죠. 디귿,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만든 원자시계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원자시계 무엇을 이용하여? 세슘 원자를 이용한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디귿은 맞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보죠. 국제 단위계 SI의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량 몇 개죠? 7개는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죠. 뭐뭐 있을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길이, 그리고 시간, 그리고 온도, 그리고 광도, 그리고 전류, 그리고 질량, 그리고 물질량,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위도 여러분들 하나씩 다 직접 채워 넣으세요. 아직도 이거 모른다 그러면 개념 강의 열심히 안 들은 겁니다. 자, 기억은 결국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이 압력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습니다. 유도량에는 넓이, 부피, 가속도, 힘 등이 있습니다. 결국 기본량 7개를 제외하면 다 유도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그 어떤 기본량도 없음을 확인하셨으면 니은은 틀린 얘기가 미안해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디귿은 속력은 기본량으로만 유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은 거속시죠. 누구와 누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길이와 시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길이 측정의 현대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세슘 원자 시계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GPS를 이용해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 이거 자주 나오죠. 이 나노 단위는 무엇을 이용해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빛의 속도를 통해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길이의 측정 방법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빛의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다양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과학을 가리키기 때문에 과학을 좋아해서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제 우리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에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알맞은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세슘은 원자 단위죠. 원자 단위는 미시입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어떻게 되죠? 세포의 단위죠. 우리는 이건 역시도 미시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당연히 어떻게 써요? 거시세계일 겁니다. 아닌데 우리 집 고양이 엄청 작고 귀여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만 돼도 것이 3개예요. 자, 그리고 라입니다. 은하죠. 아니 은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뭐 설마 이런 말 하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네, 혹시 긁혔으면 긁혔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은하는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데 멀어서 안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멀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멉니다. 그래서 것이 3개예요. 자, 그러면 미시 3개는 가와 나가 되고 것이 3개는 다와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량의 종류와 국제 단위계에 따른 단위의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 물리량이 있고 종류가 있고 단위가 있네요. 물리량에서는 길이나 넓이, 밀도 같은 표현이 있고 종류에는 기본량과 유도량이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 초, A, 암페어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죠. 일단은 길이의 단위죠. 길이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의 물리량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종류는 당연히 기본량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암페어는 뭐라고요? 전류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얘 역시도 기본량입니다. 암페어가 기본량이라는 것은 제가 특별히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익숙하게 쓰지 않는 단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길이 곱하기 길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죠. 둘 다 길이에요. 둘을 곱해서 미터의 제곱으로서 표현하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도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밀도입니다. 밀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쵸?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피가 세제곱미터고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단위가 미터 세제곱분의 킬로그램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유도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번 가보도록 하죠. 1큐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큐빗 원래는 8하고의 그 팔의 길이를 가지고선 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큐빗을 정할 때 그쵸?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죠. 측정한 길이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낼 수 없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큐빗 자체도 1큐빗, 2큐빗, 3큐빗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길이를 잴 수가 있을 겁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같은 길이를 측정할 때의 측정값은 항상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측정 표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측정값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12번의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텝 2를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뭐예요? 과학실에 광학현미경이 있거나 광학현미 있는 거는 뭐 그냥 기본값이죠. 하지만 전자현미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어디 학교인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하다가 이제 몇몇 긁히나 캔스 있겠죠? 긁혔으면 긁혔다고 꼭 연락 주시기 바라며 우리 스텝 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